네, 안녕하세요. 놀이심리상담사 2급 과정의 쌍둥이 파파입니다. 네, 오늘은 놀이의 치료적 힘, 놀이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놀이에 대한 가치들, 놀이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가치, 그리고 아동 발달에 있어서 놀이라는 것이 필수적이다는 요소들, 그런 것들을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 많은 연구들의 자료들을 가지고 카젠딘과 녹은 놀이가 가지고 있는 치료적 힘에 대해서 20가지를 정리해서 제시하게 되는데요. 그게 놀이의 치료적 힘이라는 번역 책에서도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놀이가 가지고 있는 치료적 힘에 대해서 놀이가 왜 아동 상담에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큰 범주로 나누면 네 가지 범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네 가지의 놀이의 치료적 힘은 첫 번째 의사소통, 두 번째 정서발달, 세 번째 사회성, 네 번째 개인 능력의 향상입니다. 첫 번째는 놀이라는 것이 아동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세부적으로 보면은 놀이라는 것에는 무의식을 접근할 수 있는 매체로 사용이 되고요. 또 자기 표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놀이 작업은 정신과정과 평행하며 아동이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이들의 놀이에는 무의식을 표현하고 그 무의식을 이해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 간접적 교육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즐겁고 그 즐거움 속에서 뭔가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들, 이런 것들이 놀이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힘이 되는 것이고요. 놀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동기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학습이라는 것과 연관이 돼서 진행이 된다면 아이들의 학습 능력은 날로 향상되겠죠. 간접 교육적 목적도 있는데요. 간접 교육이라는 것은 이야기나 은유들을 사용해서 치료자가 아동의 방향을 간접적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힘든 주제, 어려운 주제, 고통스러운 주제여도 어떤 놀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거리를 두면서도 아이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매체가 됩니다. 카타르시스, 정화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감정들을 해제하는 역할, 해소하는 역할, 배설해버리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놀이입니다. 성인들은 드라마를 보고선 그 드라마의 주인과 일치된 모습으로 슬픈 장면이 나오면 엉엉엉 울고 기쁜 장면이 나면 허허허 웃는 그런 모습들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카타르시스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놀이는 아이들의 정서 발달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조절에 있어서 마치 예방접종과 같이 놀이의 역할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어떤 질병이 나타나기 전에 그 질병을 미리
저항력을 키워주는 것이죠. 이 놀이를 통해서 그 스트레스 조절력이 향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놀이하는 것은 아동기에는 가장 자유로운 모습이면서도 자기 치유를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 부정적 감소를 해소시키는 역할이 있는데요. 부정적인 감소를 놀이로 그 사항들을 표현하면서 아이들이 그때 사항에 대한 감정들을 해소시키는 모습들을 놀이에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긍정적 정서를 발달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뛰어놀고 웃고 기쁨에 표현하고 승리의 포즈를 취하는 것들은 긍정적 정서 경험을 더 많이 증가시키는 것이 됩니다. 아이들은 혼자 놀이에서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타인과의 놀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만 3세부터는 타인과의 소통 능력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 나이의 아이들은 부모나 또래들과의 놀이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사회성 발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 첫 번째로는 이제 애착 관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애착이라는 것은 유아와 부모 간에 형성되는 유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신체적으로 안전하고 심리적으로 안정하면서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와 잘 놀아주는 성인을 따르는 모습은 놀이의 치료적 힘 중 애착관계 향상을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라 보시면 됩니다. 놀이라는 특징에는 어떤 도덕적 판단 기준이 없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도덕성은 놀이를 통해서 발전하기도 합니다. 도덕성이라는 것은 라틴어 도덕에서 유래를 했고요. 관습, 매너, 집단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 그런 것들로 해석이 됩니다. 아동들은 놀이를 통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신념들을 배우고, 만약에 그것이 옳지 않은 행동을 놀이 안에서 표현함으로써 안전하게 어떤 보복 없이 그것을 마음대로 충족하고 표현할 수 있고, 또 옳은 것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되는 것이 바로 놀이입니다. 그 다음에 놀이라는 것은 공감 능력을 발달시키게 되는데요. 공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또래들과의 다양한 마찰들이 발생을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쟤는 다르게 하고 싶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 놀이의 특징이 의사소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사회성 발달과 정서 발달을 향상시키면서 이 공감 능력을 발달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핸드폰 게임을 새로운 게임이 나와서 하고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놀이에는 이제 핸드폰 게임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하지만 이제 핸드폰 게임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나가죠. 그럼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숙달이 됩니다. 스포츠로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킥보드를 인라인 스케이트를 탄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서 있는 것조차 기본적인 동작을 하는 것조차 힘들죠. 하지만 그것에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타는 것의 재미를 알고 그 잘 타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타게 되고 그러면서 그걸 그 타는 방법을 조절하는 것이 숙달되죠. 이런 것처럼 놀이라는 것은 재미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하게 되는 모습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의 능력들, 신체 능력이라든가 자기 조절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게임에 대한 놀이에 대한 구성하는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발달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감각들을 자신 스스로 믿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감이라는 게 형성되고 발달하게 됩니다. 놀이 치료 과정은 핸드릭스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호기심과 탐색, 두 번째는 창조적 놀이, 세 번째는 공격적 놀이, 네 번째는 창조적이고 관계적 놀이, 다섯 번째는 역할 놀이, 여섯 번째는 일상 생활 놀이. 놀이 치료의 과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한 번 더 다시 한번 살펴보면 놀이 치료 과정은 이런 순으로도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라포 관계 형성입니다. 치료적 관계 형성 단계이고요. 모든 상담에서는 이 라포 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퇴행 혹은 공격성 단계입니다. 이 놀이치료를 하다 보면 어린애와 같은 행동, 퇴행적 모습이 나타나고요. 이제 공격성, 자기 내재되어 있는 분노를 표현하는 공격성이 같이 표현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이것은 뭐 퇴행이 먼저 오고 공격성이 먼저 오고 뭐 공격성이 오고 퇴행이 오고 뭐 이런 식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개별 아동들마다 특징에 따라서 퇴행이 먼저 올 수도 있고 공격성이 먼저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정서 구조를 재구조화하는 단계가 나타나는데요. 이 재구조화 단계에서 치료자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아이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자신의 정서를 발달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관계 발전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과정이 퇴행과 공격성하고 재구조 강도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서 주어소 문제하고 아이의 나이에 맞는 정서 발달 수준과 사회적으로 크게 트러블이 있는 것들이 사라질 때 종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놀이치료사들이 염두해야 될 것은 이 퇴행이나 공격성의 징후가 보인다면 이것에 대해서 부모 상담 시 부모한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고 아이들이 그런 행동들이 가정에서 나왔을 때에 부모들이 놀라지 않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놀이란 무엇인가? 놀이라는 것은 아동기 발달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놀이라는 것은 환상적이고 상징적이고 가상적인 것이고 허상의 것입니다. 놀면서 칼싸움 하는데 죽었어.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죠. 놀이를 하고 있는데 역할놀이를 하고 있는데 어떤 물건을 훔쳤어. 도둑이 돼서 물건을 훔쳤어.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도덕적 기준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놀이의 특성, 허상이라는 가정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가 인형극에서 아이가 부모를 죽이고 싶은 그런 공격성 표현되면서 엄마를 죽이고 싶은 막 이렇게 막 놀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놀이 주소가 갑자기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도 엄마를 죽이는 것까진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면 오히려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놀이에요. 놀이인데 왜 그러세요? 라고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놀이의 특징, 환상, 상징, 가상, 허상의 것이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 심리상담사들은 놀이의 이런 가상적인 요소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에게 있어서 놀이는 숨 쉬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민족, 언어, 문화를 초월해서 나타나는 것이 놀이입니다. 어떤 시기에도 전쟁이 와도 무인도에 갇혔어도 이 놀이는 나오게 되죠. 이런 놀이들이 발달하게 되면 시나 음악, 춤, 철학, 종교와 같은 형식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철학을 더 발달시키면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공부는 놀이다라는 등호가 성립됩니다. 공부는 돈이다 라는 등호는 성립이 안 돼요. 공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 공부를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어떤 레포트를 제출을 하기 위해서 문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레포트 관련된 내용들을 모른다면 그거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서 학습을 하게 되죠.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목적,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놀이가 아닌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공부도 대학을 합격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면 그것은 놀이가 아니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의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 거죠. 또 놀이는 시대적으로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그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사회 구조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놀이가 가지고 있는 치료적 힘의 첫 번째는 자기 표현입니다. 특히 어린 아동일수록 말을 해서 의사소통하기보다는 행동으로 함으로써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이 놀이의 형식일 때 의사소통이 활발해집니다. 되게 신기한 것은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들이 한 곳에 놀면서 서로 즐거워하는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놀이라는 것은 자기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이고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는 의사소통 능력을 발달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놀이에 대해서 연출하고 감정이 표현되고 그것에 대해서 타인들과 친구들과 놀이를 통해 소통하는 것들이 의사소통 능력을 발달시키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픔, 슬픔, 고통, 부정적인 정서 등을 표현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놀이입니다.
놀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이해 가능한 형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아이들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무의식을 놀이를 표현해서 그것을 자기가 다시 인식하는 그런 채널이 놀이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자신의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욕망들도 안전하게 표현될 수 있는 공간이 놀이입니다. 그런 무의식적을 표현하는 놀잇감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요. 양육적 놀이에는 아기 인형, 우유병, 고무젖꼭지, 빛, 아기 침대, 병원놀이, 반창고, 흰 마스크, 의사가운, 요리도구, 플라스틱, 음식 접시, 냄비, 프라이팬, 가스레인지. 영양적 놀이에서 블럭, 핑커 토이, 농구대. 공격 이완놀이에서는 공격적인 동물, 고라니, 사자, 악어뱀, 펀치백, 군인, 칼, 다트총, 수가. 실생활 놀이에서는 인형의 집, 가족인형, 경찰, 의사, 간호사, 동물가족, 가짜돈, 계산대, 정수도구, 교통수다. 환상, 의상은 모자들, 옷, 마스크. 창의적 표현과 감정 이완에는 모래물, 블럭, 물감이 젤, 크레용, 사인펜풀, 무딘 과일들, 요즘 표현하면 안전 과일들이 되겠죠. 테이프, 길고 조그만 나뭇가지, 파이프 청소하는 것 등. 이 무의식으로 접근하는 놀이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런 도구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사고는 되게 유연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 어린 아이일수록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볼펜을 성인은 볼펜 이외의 것으로 바라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 볼펜이 경우에 따라서는 뱀이 되기도 하고 칼이 되기도 하고 화살이 되기도 하고 어떤 다른 것으로 아이들이 선택해서 놀이를 하는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에 통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무의식의 세계를 접근할 수 있는 놀잇감이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놀이가 가지고 있는 치료적 힘이 있는데요. 그것은 놀이의 치료적 힘이라는 책을 가지고 더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만약에 이 온라인으로만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 네이버 카페입니다. 쌍둥이 파파의 부모교육 공감에 오셔서 궁금하신 점을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